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잃어버린 주택수가 25만 가구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전혀 집이 부족하지 않대. 충분하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충분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하대요. 아무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한 4만 가구 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근데 2021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 지금 주택 건설 자체가 올수도비야, 여러분. 주택이라는 게 왜 무섭는지 아세요? 왜 무섭냐면 뉴타운 신규 지정을 올해 해요. 올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회에서 올해 한 10군데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지어지는데 20년 걸려요, 여러분. 입주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제 여파 속에서 지금 신규 분양 안 하죠. 지금 신규 사업 자체가 올수도비 돼 있잖아. 재개발, 재건축 다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없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다른 상품이랑 틀린 게 뭐예요? 부동성이야. 부동성이 왜 무섭냐? 대체를 못해요. 대체를 못해. (30, 40대) 늦가기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반면에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 수요로 그냥 계속해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대비해서 내년부터 이어질 이제 로또 청약 대기자들도 역시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 상승, 학군 수요에 의한 전세가 상승.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동그라미처럼 뭐예요?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도 정말 의미심장한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2018년부터 지금 멸실이 서울시에서 4만 7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4만 7천 세대의 집을 부셨어. 근데 공급이 4만 2천 가구야. 부셔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진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지금 뭐예요? 구조죠, 이게. 근데 부셔진 집은, 이 멸실은 보통 우리가 가구 수로 세대 수로 따지자 집을 부시는 거잖아. 다가구 주택 한 채도 여기에 하나로 들어가죠. 다가구 주택 한 채 부시면 거기서 사는 사람이 몇 가구야. 그죠? 그러니까 집은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공급 부족이야, 공급 부족.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앞으로 계속 이어져요. 봐봐요. 자, 이건 뉴스 하나, 어저께 좀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시 연 3만 8천 가구 공급 부족. 재생서 개발로 출구 전략 서둘러야. 뭐 어떤 내용이냐? 자, 정비구역 해제가 됐죠? 서울시 지금 정비구역 해제가 한 380 몇 군데가 됐어요. 아무튼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잃어버린 주택수가 25만 가구야. 25만 가구. 25만 가구면요, 분당 3개 정도 되는 아파트 수를 서울에서 지을 수 있었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근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자기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싶었겠죠. 구역 해지를 시켰네.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으세요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 해지한 게 380 몇 군데가 돼요. 재개발 구역이. 가만히 있었으면 재개발했을 집이야. 그러면 25만 가구가 벌써 공급이 됐을 거예요. 서울시에만. 그게 지금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로 심각한 주택 불균형을 초래했고, 재생 정책 지속되는 물량 부족.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할 때는 물량 부족. 서울 집값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서울시 의회가 올 3월부터 진행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이 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200페이지짜리야.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냥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이 총 24만 8,893가구.
그러니까 거의 24만 가구예요. 24만 가구가 정비구역 해제로 사라졌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뭘 추진하려고 그러냐? 기존에 해지됐던 정비구역들 있잖아요. 재추진. 지난주 세미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 뭐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 시리즈로 제가 연재를 했는데 그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를 얘기를 하면서 초보 투자자들은 가장 좋은 것만 본다. 그죠? 가장 좋은 것만 보고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좋은 물건을 가장 비싸게 주고 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뭘 사야지 되냐면 지금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앞으로 편해질 것들. 응? 지금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앞으로 편해질 것들. 지금은 상당히 낡았지만 앞으로 새 거가 될 것들. 지금은 개발이 안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충분히 개발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걸 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었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세미나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 지금 재개발 구역 해지된 데가 되게 많다. 근데 그 재개발 구역 해지된 곳을 유심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위치가 좋은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앞으로는 서울시는 어쨌거나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봐봐요. 지금 뉴타운이 지금 15년째 뉴타운 신규 지정이 없어요. 여러분 재개발 구역 있잖아. 박원순 서울시장 된 이래로 8년 동안 단 한 건의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안 나왔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지금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하는 건 뭐예요? 10몇 년 전에 구역 지정된 곳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24만 가구가 서울시에서 증발을 해버린 거야. 서울시 의회는 그걸 읽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익성 확보된 해제 지역은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하겠다. 누가? 서울시 의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 해지된 곳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들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지읒자만 들어가잖아? 피가 4억이야. 그냥 제자도 아니고 지읒자만 들어가면 피가 4억이야. 에? 지금 서울시가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 추진위원회도 아니고요. 동의서만 거두면 피 3억 출발이야, 그냥. 이 동네에 동의서 걷었대요. 70% 나왔대요. 그럼 피 3억 출발이라니까, 그냥. 사업 승인 떨어지잖아요? 서울시 재개발 구역 중에서 사업 승인 떨어지면 강북 지역 빼놓고 도심권에서 거의 피가 6억에서 7억이에요. 관리처분 끝난 것들은 피만 8, 9억이야. 재개발이.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져야지. 네. 서울시는 1년에 지금 계속해서 3만 8천 가구가 부족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전혀 집이 부족하지 않대. 충분하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충분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하대요,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일단은. 수요와 공급을. 왜? 지금 필수제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급 부족입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그러니까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2019년, 2020년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한 4만 가구 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근데 2021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 일단은 지금 주택 건설 자체가 올수도비야, 여러분. 주택이라는 게 왜 무섭는지 아세요? 왜 무섭냐면 뉴타운 신규 지정을 올해 해요. 올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회에서 올해 한 10군데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지어지는데 20년 걸려요, 여러분. 입주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제 여파 속에서 지금 신규 분양 안 하죠. 지금 신규 사업 자체가 올수도비 돼 있잖아. 재개발, 재건축 다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신규 아파트 물량 추이예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없어 이제 신규 아파트가. 자,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다른 상품이랑 틀린 게 뭐예요? 부동성이야. 부동성이 왜 무섭냐? 대체를 못해요. 대체를 못해. 제가 분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이 분필을 써요. 분필을. 근데 이 분필 가격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맨날 받아 쓰는데 100원 하던 게 갑자기 130원 달래. 그러면 100원짜리 다른 분필 사다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는 서울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서울에 집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디에요? 지금 3기 신도시처럼 남양주에다 집을 지어준대. 서울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 남양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겠지만 간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하고 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는 거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는 상품은 다세대랑 오피스텔이랑 여러분 틀려. 다세대 오피스텔은 학군도 필요 없어요. 거의 다 1, 2인 가구가 살기 때문에. 뭐만 가까우면 돼, 편의시설만 가까우면 되고 직주 근접만 되면 돼요. 강남 봐봐요. 입지로 보면 강남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야지 돼. 안 그러잖아. 그죠? 어디가 제일 비싸요? 압구정동 제일 비싸잖아. 한강변에 있는 게. 지하철역도 먼 것들이. 그죠? 두 번째 비싼데 어디예요? 대치동이잖아. 대치동이 뭐 업무타운이야? 배드타운이지? 근데 왜 비싸요? 학구열 때문에. 학구열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내용경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몇 프로냐면 여러분 10%밖에 안 돼. 우리 많아 보이죠? 왜? 맨날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노래를 부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많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서울시 전체의 새 아파트 수가 10%인데 이 새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 인구의 10%밖에 없겠냐고. 경쟁률이 세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 구축 아파트들은 일단 재건축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성이 높지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실거주 차원이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용적률 다 초과해서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따라 오르죠. 왜? 새 아파트가 따라 오르니까. 그죠? 2022년이 되잖아요. 새 아파트 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6%밖에 안 돼. 그래서 새 아파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 물론 이것도 양극화야. 모든 사람이 새 아파트 살 수는 없어.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라고 다 몇십억인 건 아니잖아. 장이동 새 아파트가 뭐 20억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문, 희경, 뉴타운 집값이 비싸? 아니잖아요. 은평구의 집값이 비싸? 물론 과거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경쟁률이 세질 수밖에 없죠. 경쟁률이.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새 아파트의 감소율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 그 새 아파트가 견인하고 끌고 가는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중위권 아파트, 하위권 아파트들이 같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 부족. 자, 결론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우세합니다. 서울은. 물론 제가 써놨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무조건 오르고요. 일단은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 또 얼마나 많은,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죠? 내가 뭐가 되면 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뭐 이런 거 얼마나 쏟아내겠어 또.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 정도는 한번 올 수 있겠다. 그 대기 수요와 실수요가 많은 곳은 좀 선별 투자하자. 그러니까 대기 수요와 실수요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 되는 거야 지금은. 왜냐면 자, 집값이 더 오를 거긴 오를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별개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전에는 2억을 투자해서 4억의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4억에 투자해서 1억밖에 못 낼 수 있는 단지들이 많아. 그러니까 오르는 거와 투자 수익을 내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올 한 해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게 맞겠죠. 실수요자는 어차피 내 집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는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역들. 못난이가 이쁜이 되는 지역들. 투자자들은. 못난이가 이쁜이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 대표적인 데가 과거 뉴타운 재개발 해지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고 신축 쪼개기가 많이 된 지역들도 있어요. 해지되면서. 이제 그런데 빼고 노후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입지가 괜찮아서 가서 부동산도 답사해서 부동산 얘기도 들어보니 이 동네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낡은 거 빌라 하나 사놔요. 그냥 10년 15년 후에 재개발되면 그 몇천만 원 투자한 게 5억 6억이야 여러분, 최소. 그리고 갭 차이가 작은, 특히 아파트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갭 차이가 작은 거. 우리가 갭이라는 건 뭐예요? 갭은 갭이어야지 돼. 갭이 너무 큰 거는 그게 더 이상 갭이 아니야.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건 뭐예요? 전세 끼고 사실 2억 미만이 갭이야 그냥. 지금 6억 7억 투자죠? 이건 더 이상 갭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런 애들은 투자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안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르긴 오르되 생각보다 많이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오르는 거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별개 문제니까. 네. 5천만 원이 올라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2억이 올라도 오르는 거예요. 10억이 올라도 오르는 거야. 또 하나는 비아파트 상품. 올해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는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상품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입지가 좋은, 그리고 괜찮은. 오피스텔 문의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사시면 돼. 최근에 투룸형 오피스텔이 강남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강남 테헤란 주변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왜 많이 올랐냐?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 그냥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바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강남 같은데 이런 데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찾는 오피스텔 어떤 거겠어요? 투룸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투룸 이상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아파트 대체제로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맨 마지막, 정부 정책의 부재. 집을 안 사도 된다라는 정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이번 정책에는 뭐 내가 기다려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정확한 근거가 없어. 그냥 윽박하고 협박하고. 네. 세금 많이 걷어서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걷었으니까 좋은 데 써야죠.